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현님, 페이스북, 어느 분 페이스북인가요? 예, 그 페이스북에, 자료가 올라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니, 제가, 어제 올려드린 자료는요, 이게 법조인 대관이라고요. 네, 거기 올라온 자료예요. 그냥 막 올린 자료 아닙니다. 저 정말, 이런 거, 특히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 올릴 때, 아무 데서 그냥 쑥쑥 뽑아서 안 올려요. 네.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쭌선님께서 제 SNS에, 판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거 멋졌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지식나눔터님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병진님, 예, 저 사우디 계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역시 등장인물이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증명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참, 이렇게 관상이라는 말, 안 믿고 싶은데, 어떨 때 보면 관상이 과학이다라는 그 말이 늘 이렇게 관상이 과학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요, 검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 네,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인데요. 자, 요즘 검찰 쪽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보면은 내분이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죠.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내분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예, 사실 검찰의 내분은 시간이 좀 흐르면 결국에 힘센 사람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뭐 검찰이 끝까지 개긴을 때는요, 민주당 정권일 때나 검찰이 끝까지 개기지, 적폐 정권이 있을 때, 국힘당 정권이 있을 때, 검찰 절대 안 개겨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내부는 이미 수습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지금 개기고 있어. 수사권도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지휘권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김건희를 걸고 넘어져요. 그죠? 도대체? 뭘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압력 대처법입니다. 에잉? 사퇴 압력 대처법이라고라? 이원석 지금 쫓겨날 위기야? 예. 이원석 지금 쫓겨날 위기입니다.
이원석은요, 지금, 거의 파리 목숨 상태예요. 진짜로? 네. 이원석은 현재 파리 목숨입니다. 제가 볼 때, 글쎄, 마지막까지 임기는 지킬 것 같아요. 임기를 보장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임기는 지킬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 이원석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원석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해. 그것도 계속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면서 오르락내리락 해. 뭔데 얘?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원석이 사퇴 압력에 대처하는 방법인 것 같아. 얘가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개기고 있는 중이에요. 어잉? 왜? 자,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나가라 할 때마다 김건희 소환! 이라면서 맞불 놓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압력 대처법입니다. 자, 3일 전 뉴스예요. 검찰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방침이라는 기사가 떡하니 떴습니다. 자,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야 정해진 거 없어 라는 기사가 뜨긴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원석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 공개 소환 하나보다 난리가 아니었죠.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네. 갑자기. 예. 자, 곧이어서 이런 기사도 났었어요. 김 여사 소환 시기만 남은 듯. 네. 요 시기만 남았대. 이 상태를 보면은 당장 날짜만 정해지면 언제든지 김건희를 소환할 것처럼 보여. 이 역시도 이원석 입에서 나옵니다. 지켜봐줘.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를 지켜봐봐. 자신 있어.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래? 김건희 붙잡혀 오긴 오는 거야?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는 또 뭔 얘기까지 나온다? 예. 김건희가 6월 달쯤에 순방 맞춰가지고, 그때, 그 무렵에 뭐 포토라인에 쓸지 안 쓸지가 정해질 거다. 예. 6월 중순에 포토라인 쓸지 안 쓸지. 이런. 예, 6월 중순까지는 포토라인 안 선다. 그럼 7월쯤에는 쓴다? 아니면 6월 말에는 쓴다? 뭐 이런 얘기지. 어쨌거나 김건희를 끌고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다는 얘기네? 진짜? 야, 그럼 김건희 이제 나오긴 나오는 거야? 야, 근데 이게 다 누구 입에서 나온 거다? 예, 이원석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 3일 간격으로 이 이원석이 계속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면서 김건희 소환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이원석은 언론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요. 사실 임기 2년 동안 이원석이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었어. 바지였잖아, 별명이. 한동훈한테 가려가지고 단 한 번도 뭐 검찰총장다운 뭐 그런 예, 뭐 보인 적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역할을 뭐 되게 지금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자식 갑자기 왜 이래? 돌았어? 뭔데 이거? 돌았나 봐. 아무튼 갑자기 얘가 왜 이럴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김건희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휘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원석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휘권이 없어요. 왜 없느냐? 여기 중앙일보 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지휘권이 없다. 여기 중앙일보 보도는 반쪽 지휘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휘권이 없어요. 이게 좋게 말해서 반쪽 지휘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휘권이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할 때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야 윤석열이 네 마누라 건에 대해서 손 떼! 라고 추미애 장관이 손을 떼라고 지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무튼 총장이 지휘권이 없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이원석 총장이 소환을 하네 마네 언제 할 거네 지켜봐 달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휘권이 없으면 보고도 안 해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 이원석한테 이창수가 보고도 안 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뭐 하는 소린데? 뭔데 지금? 근데 왜 지금 지가 뭐 소환을 하네 마네 이런 소리에 지휘권도 없고 보고도 안 받는데 이창수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검찰한테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휘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고도 안 하겠지. 보고를 한다는 건 지휘권이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어. 원래 보고를 안 해. 지휘권이 없으면. 지휘권이 없다는 얘기 그 자체 보고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근데 보고도 안 받고 지휘도 안 못하는데 지가 지켜봐 달라는 둥 철저하게 할 거라는 둥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아무 그게 없잖아.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밖에 안 돼.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있을 때마다 기자들 만날 때마다 일부러 기자들을 만나러 가서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건, 이 김건희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권한은 수사권한, 수사 지휘권은 중앙지검장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바득바득 송경호를 이창수로 바꾼 거예요. 송경호가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이창수로 바득바득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은 여기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일선 수사팀, 그러니까 부장검사나 부부장검사나 뭐 이런 애들한테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검찰총장이 인사권이 있어야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인사권도 없어. 검찰총장이 힘이 있는 이유는요,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 왜 법무부 장관하고 그 인사협의권, 이걸 왜 놓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게 있어야지 검찰총장이기 때문이야. 그 인사권이 없으면 검찰총장 말을 누가 듣겠냐고.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을 분리해 둔 겁니다.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군대로 치자면 군령권과 군정권을 나눠 놓는 것과 되게 비슷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협의를 하라고 묶어 놓으니까 검찰총장의 힘도 강해진 거고 법무부 장관의 힘도 강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거 인사협의권이 없애버려야 돼요. 100%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면 안 돼. 아무튼 이건 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검찰총장은 자꾸 김건희 얘기를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왜? 이 새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원석은요,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원석 보고 물러나라는 요구가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용산에서는 물론이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사퇴 압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검의 검사장들, 대검 반부패 부장이니 형사부장이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직속 부하들 중에서도 총장님 이제 물러나시죠? 이런 얘기들이 나온대. 대놓고 물러나! 라고 윽박 지르진 않으나, 아휴, 총장님 이제 물러나시죠. 뭔 영화를 보시려고 계속 이렇게 버티십니까? 이런 은근한 압박, 그러니까 권유나 충고나 조언을 빙자한 이런 압력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검찰 내부, 자신의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지금 사퇴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한답니다. 특히 중앙지검장 이창수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형성되고 친윤 세력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압력이 점차 커지는 걸로 보여요. 게다가 이미 검찰총장은 힘이 없습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총장은 인사권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게다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 첫 번째 인사를 할 때라고 해요.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첫 번째 인사를 할 때 그때까지가 가장 힘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임명되고 나서 첫 번째 인사할 때까지 기간이 대략 100일에서 150일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바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되자마자는 보통 인사 잘 안 하고 그 다음번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인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인사를 앞당겨서 하게 되면 5개월 뒤에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보면은 100일에서 150일 사이쯤에 첫 번째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힘이 제일 센 거지. 자, 그리고 힘이 제일 약할 때가 언제냐? 퇴임을 앞두고 100일. 그때는 이미 마지막 인사를 했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은 전국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순시를 합니다. 인사하러 다니는 거지. 그게 검찰총장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원석은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마지막 인사 못했어. 힘 없어. 게다가 사퇴 압력 쏟아지고 있어. 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인데 자꾸 지금 김건희 얘기를 들먹거리는 거야. 뭐다? 얘한테 지금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덜먹거리는 겁니다. 지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얘기를 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수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얘기를 들먹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얘기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원석은 사퇴 압력에 대해서, 용산의 사퇴 압력에 버티는 중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다른 계산은 몰락하고 있는 윤석열, 그 친윤 세력에서 나를 좀 빼줘. 요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원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그닥 가까운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한동훈하고도 약간 경쟁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윤석열하고 거리두기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좀 빼줘. 윤석열로부터 좀 빼줘. 나는 이제 도망 나갈래. 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지 나를 좀 이제 친윤 세력에서 윤석열 라인에서 빼줘. 그런 이유로 지금처럼 이렇게 개긴다? 조금 뭔가 약해. 지금 이 이원석은요, 사퇴 압력이 들어올 때마다 김건희 소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너 나가! 라고 할 때마다 김건희 소환! 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 부르면 멍군! 하듯이. 약간은 보면 나 절대 안 나갈 거야. 나 한번 건드려봐. 라고 뭐라고 그러죠? 이걸 약간 좀 버텨보겠다. 포장도 한번 부려보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기도 해.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원석이 오랜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한동훈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 야, 그래서 한동훈의 그 쿠데타, 한동훈이 정계에 복귀를 하게 되면요,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쿠데타를 기대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6월 9일이 됐네.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끝을 봐야 되고, 아주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쇼부를 보지 않으면 한동훈한테 이제 영원한 기회 없어. 그러니까 이원석도 요 시안을 보고 지금 개기고 있는 거지. 이 시안 안에 뭐 한동훈이 뭐 특별한 배팅을 하지 않는 이상, 쇼부를 걸지 않는 이상 이원석도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에서 한동훈의 쿠데타를 기다리면서 지금 버티고 있고,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김건희 소환이라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글쎄. 그 쫄보들이 설마요? 라고 하시는데, 예. 요 부분은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